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이면서 부정적이고 불편한 기억과 감정을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15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식민지 건축물을 건축유산으로 보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크헤리티지 등으로 불리는 이 참혹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을 의미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는 이해관계자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기존 문화재 등록 의사결정을 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권영란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역의 건축 자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학자에 따라 불편문화유산, 다크헤리티지 등으로 불리는 이 말은 전쟁이나 재난, 재해와 같이 참혹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을 의미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이자 참혹한 집단 학살로 15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1945년 태평양 전쟁 원폭 투하 지점 인근에 위치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곳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1995년 8월 15일에 철거된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이면서 식민지 건축물을 건축유산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이고 불편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보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장소와 건축물을 모두 보전 활용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 활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사적 관점에서 건축물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경우 보전 활용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여러 부정적 사건들의 증거이자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는 장소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역사적 교훈의 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아픈 역사의 장소를 체험하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인데요.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경우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상태이고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곳은 인종차별 정책과 인간의 야만성을 전 인류에게 상기시키는 주요 장소이며 또한 인류의 역사에 어두운 한때에 관한 기억이 모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 이승만 별장 복원과 기념관 추진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인 제주 이승만 별장의 문화재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제주시가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제주 4.3 사건 유족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채 별장 소유주와 계획 내용을 일방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승만 기념관으로 활용 용도를 결정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유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제주도 의회의 결정으로 별장 보수에 투입하기로 했던 지방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철거되어야 할 잔재인지 후세의 교훈을 위해 남기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인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보존이냐 철거냐로 양분화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갈등은 유산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나 올바른 보존,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을 보면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과 관련된 건축물, 친일 유적 및 적상 관련 건축물을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용어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비해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성에는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존 활용이 필요한 이유로는 관련 사건과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의 교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 활용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 수준이 심하다는 의견은 심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2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경우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 중에서도 정서적이고 교훈적인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갈등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가치 갈등과 정보 갈등 위주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정서적 갈등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국무조정실의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갈등 역량 분석 가이드라인도 발간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자체 갈등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문화재청도 2013년에 문화재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과 정책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중점을 둔 별도의 사항을 찾기는 어렵고,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정의와 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갈등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소록도는 1916년 조선 총독부령에 의해 소록도 자해의원이 설립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록도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갈등이 진행 중이진 않지만 문화재 등록 또는 보전 활용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록도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사건들을 직접 겪은 희생자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만큼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갈등 역량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해관계자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총 6개 그룹의 이해 당사자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소록도 거주자, 세 그룹의 이해 당사자의 경우 기존 문화재 등록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날 입원해서요. 지금 현재는 16대 자체장을 하고 있는 박형석입니다. 건강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흔적을 지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건강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은 좀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강 상태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한 상태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또 모르지만은 우리가 불편하게 되면 그것도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록도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국립병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을 겪어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소록도를 관광화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그분들의 인권유린과 차별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90년도에 진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중앙리 이런 마을에 보면은 그런 건물들은 문화재 가치는 없고 외부에 있는 건물 위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3살만 소록도 들어왔고, 소록도 들어온 지는 지금 한 70년. 어느 선에서 우리가 활동 무만에는 좀 곤란하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걸 다 터는 것은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한다. 100년이 넘도록 또 이렇게
만들었고 개발했고 아름답게 꾸미는 분들이 살아 계시는데 당연히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접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지만은 그래 주민은 이렇게 모셔놓고 그거 타협한 일은 없는 걸 알아요. 없는 걸로. 저는 뭐 소득도는 거의 그 아픈 역사를 말한다면은 전부가 좀 무너지죠.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소득도의 교회들이 환자들 손으로 벽돌을 박아서 말도 못한 그 고통 중에 그것을 우리 손으로 쟀기 때문에 그 교회적인 그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득도에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교회들 아니겠느냐. 뭐 당연히 그것도 무너져야 돼야 된다. 박물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록도로 오시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록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공간에서 봤을 때는 소록도는 인간 존엄과 성찰의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지 휘발성 강한 향락지로서의 소록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역사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역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치를 함의할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서의 소록도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록도라는 이 공간이 대한민국 고흥에 있어서 고흥의 자산이 아니라 어떤 의사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류학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록도는 손색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적을 뛰어넘어서 유네스코라든지 인류가 쉽게 말하면 주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과 소록도 관광화는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가진 이해 당사자와 반대 입장을 가진 이해 당사자로 구분됐습니다. 반대 입장의 이해관계자의 경우 각각의 이해 당사자별 이해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축유산 문화재 등록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록도 거주자의 경우 소록도 거주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보전을 원하는 한편 병원의 경우 병사 보수 관리의 용이성에 이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에도 건축유산의 보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문화재의 보전보다는 소록도 전체의 면적 보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등 역량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진은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기존 의사결정 체계가 가진 한계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전 활용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유산의 가치를 조사,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기본 절차는 정책 의사결정 이전에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의 가치 공유와 수기적 의견 수렴 단계를 두어 선제적으로 갈등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치 공유 단계에서는 기존의 정책 의사결정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갈등 역량 분석을 통해 드러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이해 당사자가 함께 유산의 보전 가치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가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 갈등 관리 규정을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의사결정 체계의 전 과정을 실제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대상으로 적용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활용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